오늘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중을 포악하는 스피치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청중을 포악해야지만 나에게 어떠한 스피치가 전달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는요. 자, 문해 공포증 극복 및 청중 분석, 그리고 청중과 연사의 공통적으로 관통하기, 그리고 공동 분모로 청중과 교감 통로 만들기, 그리고 수많은 청중을 한 명으로 만들어내는 비법, 그리고 실전형 스피치 구조 SE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주위의 핀잔으로 점점 자신 없던 그가 결국은 문해 공포증으로 나타나는 분이 바로 유재석 씨입니다. 자, 유재석 씨가 처음에는 굉장히 문해 공포증이라든가 발표 불안증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서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신감마저 잃어지게 되고, 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웃길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불안감마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유재석 씨가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한번 세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34페이지를 보시면요. 한 초보 개그맨이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인사말을 시작을 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멘트를 수없이 연습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이 초보 개그맨은 그만 무대에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해버렸다고 하죠. 그래도 우선 분위기를 띄워보고자 멘트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으로 중간에 근엄 끊기다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손님들은 너 뭐 하는 거야? 라며 말이 많이 날라왔다라고 해요. 결국 그 무대에 섰던 초보 개그맨은 업소사장에게까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말하게 되죠. 한마디로 더하면 야 이놈아 무대 올라서 어떡하니?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무대 울렁증이 있었던 이 유재석 씨가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큼 국민의 MC로 살아가볼 수가 있었죠. 그래도 똑같이 우리가 무대 공포증과 자신감을 잃었던 경험이 있었지만 그를 극복해서 지금 최고의 MC가 되었던, 자, 지금의 유명한 MC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수많은 노력을 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뭐가 못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원인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청중과 함께 다가서려고 노력을 했어요. 특히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편안한 인상이죠. 사실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잘생기진 않았는데 편안한 인상으로 시청자들과 청취자들한테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또한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시킨 개그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예대상에서도 대상을 계속 거머쥘 수 있을 만큼, 최우수상을 거머쥘 수 있을 만큼 지금의 유능한 예능 프로그램 MC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구나 다 무대 공포증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긴장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긴장감을 통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 무대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5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약점을 인정하자라고 했어요. 자, 약점을 인정하자.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스피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약점을 인정한다면 분명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기 때문이겠죠. 이에 따라 자신의 약점을 찾고 그 방법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동하자라고 했어요. 자, 행동해야 되겠죠. 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는 자신에게 치매는 거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허약한 체질이었고 무능력했다고 해요. 하지만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메리아트 작품을 읽던 중에 영국 군함이 함상했던 구절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구절은 바로 전투에 임했을 때 처음에는 누구든지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자신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즉 스스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스스로가
그죠?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노력이다라고 했어요. 자신을 일으켜세요. 무대 울렁증을 극복하는 것인데요. 앵커로서 장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앵커로서 자질이 있는지 또 아니면 자질이 없는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아나운서 시험을 보냈다고 합니다. TV 화면에 나오는 멋진 외국 앵커를 보면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언론 시험을 보았다고 하는데, 자, 이런 단번에 오디션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백지연 씨입니다. 백지연 씨는 굉장히 말투에서나 또는 이야기하는 걸 보시면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습관 또는 말소리나 또 목소리에서도 굉장히 신뢰감 있고 세련돼 있는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도 처음에는 그냥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처음에는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도 포기도 하고 싶었지만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최고의 아나운서, MBC에서는 간판 아나운서로 활약했던 게 백지연 아나운서입니다. 그런 아나운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뿐이겠죠. 자, 그만큼 무대 공포증이나 발표 공포증은 자신의 노력과 암시와 행동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중을 파악하는 스피치의 매력 낭독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청중을 파악하는 스피치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 홍길동입니다. 저는 청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대 공포증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대 공포증을 없앤 가운데 청중을 위한 당당한 스피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중이 관심을 두는 게 무엇인지, 저 또한 연사로서 어떤 스피치를 해야 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공통분모가 있는 교감 통로를 만들어 청중과 제가 하나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수많은 청중을 제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당당한 노력으로 청중을 파악하는 스피치를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조금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좀 추워서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좀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중을 파악하는 스피치의 매력에 대해서 잠깐 앞에 무대 공포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발표 불안증이라든가 무대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체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